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설재근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 관련해서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황과 그리고 최근 박사님께서 제기하신 업권법 관련된 견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 관련된 그 부분, 요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떤 규모는 세계 3위권이 달하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세계 5대 거래소에도 포함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인 어떤 급성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내막을 좀 자세히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상장돼 있는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코리안 코인은 약 한 200개, 그리고 글로벌 코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글로벌 코인은 약 한 318개 정도가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한국 코인의 어떤 시가총액은 약 58억 불, 그리고 글로벌 코인은 약 1조 8천억 불, 약 300배 넘게 차이 나는, 결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 코인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 2017년부터 국내 ICO를 전면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단들이 싱가포르라든지 또는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서 여기에서 우회 상장을 거친 후 국내 거래소로 다시 상장되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보면 중요한 게 이제 ICO가 아닌 IO 형태로서 코인의 어떤 자금 중개 기능 이런 것들을 기회를 열겠다, 그런 것들을 중요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리안 코인, 소위 말하는 김치 코인, 상장된 김치 코인이 겨우 200개에 불과하다는 것 자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코인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고, 코리안 코인이 사업성 내지는 투자자의 매력도로 봐서는 극히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 코인을 발행하는 어떤 사업재단 또는 기업 쪽의 어떤 사업 계획이라는 것들이 매력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한국 기업에서 대기업이든 또는 기관 투자가든 이런 부분과 서로 어떤 결합된 시너지를 내는 형태로서 한국 코인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기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다소 투기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또는 한국의 어떤 많은 어떤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분야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억제하거나 내지는 일부분을 소홀시한 어떤 그 결과물이 아니었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의 싱가포르에서 ICO를 거친 후 다시 여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업비트라든지 또는 빗썸에 상장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고요. IO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장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거래소가 책임을 져라 라는 문제인데, 지금도 사실은 해외에서 ICO 된 코인들을 상장할 때는 거래소가 일정 정도 책임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IO를 책임진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저희들이 사실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존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결국은 상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투명성과 공정성들이 강화돼야 되고, 더불어서 공시라든지 또는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반 대책들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된다, 그런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상장된 소위 말하는 글로벌된 코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테라, 루나 이 정도를 꼽을 수 있고요. 소위 말하는 한국의 코인이라는 것에서 글로벌 명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 규모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800만 명, 1000만을 육박하는 투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인 시장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아직도 글로벌되어 있지 못하고 어떻게 본다면 투기성과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이번에 업근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 작년에 막판에 김병욱 의원안과 윤창현 의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금융위에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든지 작년에 업근법들이 수립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었었는데 정부안이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어서 작년에 못했고요. 올해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상임위가 6월까지인가 그렇죠. 상임위가 만약에 또 개편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지금 사실은 변수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태껏 윤창현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하에서 가상자산 이쪽에 어떤 핵심 역할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가장 전문가이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윤창현 의원님 또는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정책에서 최근에 디지털 자산 정책위원회로 사실 확대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즉, 공약에도 나왔지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형태로서 단순히 어떤 가상자산 업근법 형태가 아니라 그게 뭐 CBDC라든지 P2E라든지 또는 NFT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어떤 업근법으로 갔을 때 지금 현재 가상자산 업근법에도 방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다양한 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확장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디지털 산업진흥청 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도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제 감독뿐만이 아니라 진흥을 위한 정부기구, 독자적인 정부기구들이 당연히 필요한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이지만은 이 업근법, 가상자산 업근법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분야들이 확대된 사실은 NFT만 하더라도 굉장히 논쟁할 여지들 많고 공청회를 거치고 또 사실은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CBDC 등등 한 건 한 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여야의 또는 정부의 안 속에서 합의가 돼서 업근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어떻게 본다면 정부와 또는 여야 정치인들께서 정말 이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근법 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성이 있어야겠지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상자산 업근법은 결국은 가상자산 내지는 블록체인 이 분야가 가진 어떤 독립성과 그리고 일관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 제도권에서 포용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분야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인 만큼 어떤 새로운 어떤 독립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 소비자 보호, 투명성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상상도 못한 어떤 금액들이 사실은 움직여지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투자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더 이상 이 부분은 별도로 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기관 투자가라든지 기존 제도권 금융이라든지 지금 수많은 어떤 금융 관련된 쪽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관심과 열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통제 내지는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상자산 분야만으로 어떤 성장이 될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가라든지 기존 제도권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이 함께 파트너로서 가야만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 산업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